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AMP 텍스트북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제네럴과는 다르게 제네럴은 일반적인 내용을 전부 아우르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파워 플랜트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항공기의 엔진에 관련된 부분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장 넘기면 제너럴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똑같이 보는 방법 나와 있고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 Reciprocating Engine.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왕복 기관, 우리로 말하면 왕복 기관이죠. 왕복 엔진을 말하는 것이고, Chapter 2는 Reciprocating Engine Operation, Instrument, Maintenance and Overha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복 엔진의 동작, 작동 원리, 그다음에 어떤 계측, 지시 시스템, 정비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apter 3는 Turbine Engine, 터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제트 엔진이죠. 흔히 얘기하는 제트 엔진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 그다음에 Chapter 4는 Turbine Engine Operation, Instrument, Maintenance and Overhaul 똑같습니다. 정비 관련된 작동 원리, 그다음에 계기, 그러니까 엔진에서 이제 부여되는 계기 시스템, 정비 이쪽 관련된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hapter 5는 Induction System,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기가 엔진 안으로 들어오는 흡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hapter 6는 exhaust 시스템이니까 이제 배기입니다. 여기 흡기, 배기. 그러니까 연소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 요건 연소된 이후에 어떻게 나가는지 배기에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hapter 7은 연료. Chapter 8, 그러니까 8장은 엔진에도 전기 시스템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Chapter 9, 이제 윤활이죠. lubrication, 그러니까 윤활, 각종 오일이나 윤활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기계 장치들을 어떻게 윤활하는지. 그다음에 Chapter 10은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 그다음에 Chapter 11, engine fire protection이니까 말 그대로 화재 감지 시스템. 아무래도 내연기관들은 폭발로 인한 폭발력을 이용을 해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열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죠. 제트 엔진도 마찬가지고 연소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과열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텍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2는 프로펠러, 왕복 엔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프로펠러도 여러가지 공학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정비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3과 14는 여러가지 이제 점검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트러블슈팅, 고장 탐구죠. 고장 탐구, 만약에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장을 찾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왕복 엔진을 보면 왕복 엔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양에 따른 방식에 따른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내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각종 일반적인 실린더 구조에 대한 설명부터 합니다. 크랭크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내부 구조 설명하고 있고요. 크랭크 축, 원리,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복 엔진은 자동차나 항공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커넥팅 로드, 실린더의 작동 상태, 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이 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떤 기본 엔진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린더,
실린더 내부를 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코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고 뭐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를 뭐 안 하신다고 해도 자동차에 국한해서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어 장치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섹션 B는 Operating Principle,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뭐 흔히 4행정 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우리도.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항공기는 이제 자동차와 다른 부분이 이제 이 실린더의 배열인데, 이 배열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이제 점화가 되는지, 점화 순서는 또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젤이죠. 경유 엔진에 대해서 왜 경유 엔진이 그렇게 개발이 됐고 어떤 역사가 있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가솔린 엔진과는 어떻게 또 다른지 이런 차이점들. 그다음에 챕터 2로 넘어가죠. 이제 정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오퍼레이팅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조종사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진이 조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그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종을 하건 정비를 하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기, 항공기 계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공기만의 특수한 어떤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 시스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최신 항공기에 적용되는 것들이 아닌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너럴 에비에이션에서 경항공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나 아니면 그 민간 항공사에서 다루고 있는 뭐 고가의 여객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식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는 않는데,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어야 그런 것까지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모르고도 분명히 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섹션 B는 엔진 리무벌 and 오버홀이니까 이제 어떻게 분해를 하고, 오버홀이면 이제 완전히 분해를 해서 정비를 하는 과정을 이제 통칭하는 말인데, 자동차도 오버홀을 합니다.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이제 뜯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비하는 방법들이 이제 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너럴 텍스트북에서 봤던 그 NDT죠, Non-Destructive Test. 뭐 우리나라에서는 NDI, Inspection이라 그래서 NDI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비파괴 검사죠. 그러니까 자기나 전기를 이용해서 내부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균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해를 했을 때 내경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경우가 이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밸브 측정하는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챕터 3 이제 제트 엔진이죠. 터바인 엔진. 그 터바인 엔진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에 제트 엔진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했는지까지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흔히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 민간 항공기의
터보팬 엔진 어떤 원리인지,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많이 물어보는데 그 비가 올 때 어떻게 뜨느냐, 물이 들어가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왜 이상이 없는지, 왜 상관이 없는지, 또 왕복 엔진과 터바인 엔진의 효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좀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엔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바인 엔진의 경우 이제 왕복 엔진에는 없는 압축기 컴프레서가 있고, 로터 블레이드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조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연소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터바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이 있고, 그 다음이 넘어가면 섹션 B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아까 왕복 엔진의 4행정 사이클, 연료가 들어가서 압축되고 폭발을 하고 배기되는 시스템을 똑같이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아주 좋은 이제 그림이죠.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공학적인 내용들도 좀 나오는데 그다지 이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죠. 어려운데 이쪽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바인 엔진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어떻게 시동을 걸고 계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서 작동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또 역시 왕복 엔진에 이어서 터바인 엔진도 어떻게 분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인덕션 시스템, 아까 설명드렸지만 흡기 시스템이라고 하죠.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료와 혼합이 되고 연소실로 공급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인덕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계측, 온도, 여러 가지, 여기도 복잡한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압축비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어떤 항공기가 고고도에 올라가 있으면, 올라서 비행을 하다 보면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덕션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 즉 산소의 양이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터보 차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슈퍼차저나 터보차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요즘엔 자동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항공기에서 먼저 개발된 기술들이 자동차에 적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항공기는 애초에 그 출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었고, 이게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서 출력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많이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바인 엔진, 어떤 엔진이 있고 엔진의 종류별로 특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 연소된 연소가스가 어떻게 배기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똑같이 터바인 엔진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연료 시스템, 연료 시스템은 이제 항공기 연료는 일반 자동차 연료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또 왜 다른지, 그다음에 항공기마다 연료가 첨가물이 좀 달라져서 부르는 말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가 가솔린과 디젤로 이렇게 나뉘어서 공급을 하듯이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연료의 종류가 또 다르고, 종류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엔진에 따라서 연료도 달라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연료에 따라서 배관이나 뭐 공급 시스템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연료가 공급되는 과정, 그 다음에 분사되는 과정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왕복 엔진에서 연료 공급을 어떻게 제어하고 측정하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액셀러레이터, 악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발 자동차에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엔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묻는데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시면 드라로 밸브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캐브레이터, 뭐 자동차에는 요즘은 캐브레이터가 없지만 어찌 됐건 캐브레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항공기는 엔진으로 들어오는 공기나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기만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동시에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즉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게 되면 출력도 조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연료 공급 시스템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idling acceleration system, 이거 이제 가속할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그다음 idling이라고 하면 시동을 딱 걸어 놓은 상태, 최저 RPM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엔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연료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인데, 왕복 엔진의 경우 자동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 뭐 깊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뭐 아주 재밌어요.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터바인 엔진의 연료 미터링 시스템, 연료의 공급량도 많고 소모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터바인 엔진은 더 좀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전기 시스템이죠. 이제 엔진의 경우는 이제 스타팅, 점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반드시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전기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항공기 내에서 사용을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도 엔진이 하기 때문에 엔진에 맞물려서 제너레이터도 돌아가고 얼터네이터도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제너레이터와 얼터네이터가 뭐가 다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있고, 그 구조, 그다음에 전기를 발생하는 원리, 이런 얘기, 그다음에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제너럴에서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너럴에서 나오는 양은 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엔진으로서 엔진을 보면서 알아야 할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얼터네이터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모터와 스타팅 시스템, 항공기를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역시나 자동차도 모터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듯이 왕복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이용해서 시동을 겁니다. 그 과정, 방법, 이제 회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섹션 D로 넘어가면 Electrical System Component. 요 그림은 제너럴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차트 할 때 와이어를, 그러니까 전선이죠. 전선을 어떻게 마킹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을 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을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항공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선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킹을 기호로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선을 어떻게 정비하고 고정하는지, 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커넥터 조립을 할 때 쓰는 크림핑 툴인데 흔히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정비사 시험 볼 때도 종종 나오는데 좀 잘 다뤄야 하는
정밀 공구입니다. 예. 그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재에서 이 그림을 이제 카피에다가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교재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 2는 왕복 엔진의 이제 시동, 왕복 엔진은 어떻게 시동이 걸리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동 시스템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본적인 시동 시스템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터바인 엔진에는 없는 이제 마그네토라는 게 이제 또 있죠. 여기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공부해 보시면 역시나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정비하는 방법, 마그네토 정비하는 방법 뭐 나와 있고 스파크 플러그죠. 자동차에도 똑같이 있는 스파크 플러그인데 뭐 이것도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어떻게 소모품이 그러니까 스파크 플러그 얼마나 훼손이 됐는지 뭐 확인하는 방법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터바인 엔진의 점화 이그니션 시스템 역시나 똑같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터바인 엔진은 오히려 간단해요. 연료 분사하고 점화 플러그에 이제 스파크만 틔워주면 바로 연료에 불을 붙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 엔진을 어떻게 윤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많은 기계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오일을 사용을 해서 윤활을 시켜주지 않으면 기계 장치에 막대한 손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오일을 사용을 해서 이건 오일 필터죠.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주는 작업을 하고 뭐 자동차도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을 하듯이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하듯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터바인 엔진의 경우는 또 오일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뭐 이 경우는 그 고급 자동차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자동차로 넘어갔지만 고급 자동차도 이제 오일 냉각 시스템이나 아니면 엔진 오일을 뭐 의도적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공급해주는 시스템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은 쿨링 시스템 이제 공기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냉각을 시키는지 냉각시키는 방법에 따른 어떤 종류별 차이 그다음에 방법 뭐 이런 내용 있고요. 이것도 물론 좌석에서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터바인 엔진은 어떻게 냉각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챕터 11은 화재 방지, 화재 감지 시스템 어차피 전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를 감지해서 경고 워닝 라이트를 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기를 알아야 되죠. 예. 뭐 어느 시스템이건 뭐 전기를 안 쓰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 넘어가면 프로펠러가 어떤 원리로 프로펠러가 이제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뭐 회전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다음에 어떻게 왜 그렇게 또 틀어지게 만들었고 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fixed pitch propeller라고 하면 피치 즉 그 프로펠러의 각도가 조절이 안 되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나무로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피치가 조절이 되는 프로펠러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보시는 프로펠러는 이제 피치가 조절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각종 뭐 전시장이나 뭐 공항에서 보시게 되는 프로펠러들은 다 조절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터보 프롭의 프로펠러 이거는 이제 제트 엔진의 프로펠러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원리는 제트 엔진과 비슷한데 이제 추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로 회전시켜서 돌리는 이제 원리죠. 보통 이제 여객기 중에 프로펠러 달린 여객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조 프로펠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펠러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정비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어떻게 각도가 틀어졌는지 측정하는 방법, 여기 이제 각도기인데 프로트랙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해서 뭐 얼마나 각도가 틀어졌는지 점검하는 방법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장은 이제 airworthiness inspection이면 이제 가망 증명에 따른 엔진의 점검, 그다음에 기록, 문서, 보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뭐 허가되는 부분인지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검사하고 이력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챕터 14는 이제 고장 탐구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상이 생겼을, 이제 항공기에 엔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장을 찾는지, 고장을 찾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 보시면 만약에 차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왕복 엔진은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내 차가 요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시는 만큼 좀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운전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너럴과 똑같이 이제 단어, 간략한 단어 설명들 나오고 마지막엔 역시 문제에 대한 답, 그다음에 인덱스죠. 인덱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조금 제너럴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항공기 엔진을 공부하는 데는 아주 좋은, 역시나 좋은 교재이니까 하나씩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